앞의 영상에서 안나 카레니나를 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빈 키티와 안나 카레니나와 브론스키 두 커플을 비교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성장하는 부부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부부, 둘이 만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설 작품에서 배운 점은 혹은 배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애 심리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군대 갔다 와서 고시반에 들어가 고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옆에 같이 고시 공부를 하던 여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둘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고시반에 있는 다른 남학생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국가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여학생과 그 남학생은. 그런데 상담을 하러 온 남학생은 너무 속상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고시에도 떨어지고 지금은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온 경우입니다. 고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들어간 고시반 공부를 하기에도 시간이 바쁜데 기껏 연애하다가 또 그 상대방 여학생은 더 좋은 남학생을 보고 또 그 사람하고 사귀고 이 남학생은 우라통이 터져서 우울증에 걸린 케이스입니다. 또 어떤 여학생은 자신이 음대 지망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자신이 치고 있는 피아노도 아버지가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외도에 빠져서 불륜에 빠져서 사랑하는 딸이 대학교 입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하는 모습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연애 심리는 현실을 못 보게 합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퇴직하고 어떤 취직을 위한 그 취직반에 학원에 다니면서 어떤 또 여자를 알게 돼 가지고 아주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기껏 하는 거가 연애로 시간을 낭비하고 나의 귀중한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권력,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신문지상에서 외도, 불륜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경우도 있고 또 재판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연애, 불륜, 외도를 모르거나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애, 불륜, 외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사랑하는 아들은 아들한테 생명줄은 엄마입니다. 기껏 엄마가 하는 행동이 아들한테
사랑을 줄 시간도 항상 부족한데 자기 남편이 내서 얻을 수 없는 젊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외도로 나갑니다. 이런 행동은 동물의 영역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항상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식의 입장에서도 보고 남편의 입장에서도 보고 제3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항상 비판하고 분석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든 경우나 안나 카라니에서 본 것처럼 연애는 이성관계, 불륜, 외도는 현실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을 연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사과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크게 성장시키는 행동입니다. 안나 카라니에서 성장은커녕 둘이 다 죽습니다. 네, 그래서 연애 심리는 현실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결심이고 집념입니다. 이 안나 카레니나 작품에서 소설에서 브론스키와 안나 카레니나는 첫눈에 반합니다. 근데 사랑에 대한 기술, 지혜가 없어서 그대로 망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레빈과 키티라는 커플 부부는 처음에는 싫었지만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톨스토이가 추구하는 사랑은 레빈 같은 사랑입니다. 레빈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랑 결혼했지만 그렇게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선하게 사는 거, 남들과 소통하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자녀가 나한테 행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안나 카레니나가 자기 남편한테서 느낄 수 없는 젊음을 브론스키에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브론스키를 계속 만난 게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서 부족한 거, 내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을 브론스키처럼 만들기 위해서, 물론 100% 브론스키 같은 젊은 청년 장교로는 못 가죠. 그렇지만 노력하면 80%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젊게 옷차림하고 젊게 항상 함께 행동하고 자기네 부부의 약점은 나이 차가 많다는 거, 그것을 똑바로 알고 극복하기 위해서 부인도 조금 나이가 많게끔 행동하고 남편은 젊게 행동하면은 그 차이가 좁아지죠.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나 카레니나 식대로 하면은 또 브론스키를 만나서 브론스키가 머리에 공부한 게 없다. 그러면 또 공부 많이 한 남자를 만나요. 그러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애, 외도, 불륜으로 넘치고 사회가 오염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사회 유지를 위해서 결혼을 계약제로 하는 이유가 다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나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부부에게서 모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둘이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서 또 상대방을 점점 알아나가고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극복하도록 서로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현실적 땅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또 현실적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이 작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레빈이 한참 인생에 대한 통찰,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고 말하고 싶어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인 레빈이 여보 빨리 애기 있는 방에 가서 잠자리 어떻게 되는 거 가서 봐.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불이 나게 2층으로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갑니다.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것은 사랑은 현실적,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사랑, 실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관념적이고 그냥 거대 담론 얘기하고 막 철학적으로 현실로 떠난 것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처럼 그 시간의 흐름, 시간의 강물에 합류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선을 나누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결혼 생활, 이성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용히 한번 읽어 보세요.